월세 40만 원 석 달 밀렸다고 쫓겨난 편의점 사장.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 뉴스 한 줄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월세 40만 원, 석 달 120만 원.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 숫자 뒤에는 8배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을 켰던 한 사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2022년 11월 15일 아침 서울 송파구 반기동에 작은 편의점 앞에 법원 집행관이 나타났습니다. 47살 김민수 씨는 그날 아침까지도 이 순간이 정말 올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8배. 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이 건물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도 두세 명 썼어요. 그런데 2022년 6월 바로 옆 블록에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들어섰습니다. 하루 매출 30만 원이던 가게가 순식간에 1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코로나 여파로 동네 유동인구마저 줄어들었죠. 인건비, 상품 매입비, 공과금을 빼고 나면 월세 40만 원을 낼 돈이 남질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전원 해고하고 혼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건물주 박영희 씨를 직접 찾아가 3번이나 사정했어요. 2달만 기다려주시면 꼭 갚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석 달이 지났고 밀린 월세는 120만 원이 됐습니다. 건물주 62살 박영희 씨도 사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건물은 2019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뒤 박영희 씨가 먹고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김민수 씨 편의점과 2층 사무실 두 곳에서 들어오는 월세, 그게 전부였어요. 한 곳에서 월세가 밀리면 본인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8년간 믿고 계약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게 박영희 씨의 마음이었어요. 그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명도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명도소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당신 지금 당장 이 공간에서 나가라고 법적으로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022년 8월에 소장이 접수됐고 그해 11월 법원 집행관이 반기동 편의점 앞에 선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는 명백했어요. 민법 제604 10조 쉽게 풀면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안 내면 집주인은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김민수 씨는 이미 석 달을 밀렸으니까 법조문만 보면 박영희 씨가 완전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법이 숫자와 조항으로만 움직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8년간의 관계와 사람의 사정도 함께 읽어야 하는지 바로 그게 이 사건이 던지는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재난 앞에서 언제든 김민수 씨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김민수 씨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8년 9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어요. 통장 잔고가 23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했죠.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96번 꼬박꼬박 낸 사람이에요. 이번 한 번이 코로나와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요. 밀린 120만 원, 이게 8년이라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큰 금액이냐고요. 친형한테 돈을 빌릴 수 있으니 2달만 기다려달라. 지금 쫓겨나면 보증금 500만 원도 못 받고 빚만 남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박영희 씨 측 변호사는 냉정하게 맞섰어요. 민법 제604 10조라는 명확한 법 규정이 있고 그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는 거죠. 박영희 씨도 월세 수입에 의존해 사는 경제적 약자예요. 3개월 연체는 그에게도 심각한 타격이에요. 게다가 김민수 씨가 이전에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결국 석 달이 지나지 않았느냐고요. 2022년 7월 매출 378만 원,
8월 매출 412만 원, 인건비와 원가를 빼면 적자인 이 가게가 앞으로 정상 운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였습니다. 믿고 기다렸다가 또 밀리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즉시 명도를 명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예 기간을 주겠습니까? 투표에 참여하신 후 스크롤을 내리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실제 판사의 판단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자, 그럼 판결을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1월 12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김민수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부는 먼저 민법 제6 140조의 요건은 충족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박영희 씨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판사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대법원 202로 다 217980 판결을 인용하면서 장기 임대차에서 일시적 곤란으로 인한 소액 연체의 경우 해지권 행사가 신의측에 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의측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서로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8년간 96번 제때 낸 사람을 석 달 밀렸다는 이유 하나로 즉시 내쫓는 건 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박영희 씨의 생계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론은 이랬습니다. 김민수 씨에게 2달의 유예 기간을 준다. 그 안에 밀린 월세 120만 원과 이후 발생한 차임을 모두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단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별도 소송 없이 즉시 명도한다. 판사는 판결문에 이런 문장을 남겼어요. 법은 숫자와 조항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람의 삶과 사정, 그리고 관계의 역사를 함께 읽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일방에 대한 무한한 인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민수 씨는 친형에게 150만 원을 빌려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았습니다. 법이 준 2달의 기회를 살린 거죠. 하지만 2023년 3월 그는 결국 반기동 편의점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법은 그에게 기회를 줬지만 현실은 그 기회를 살릴 만큼 넉넉하지 않았어요.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를 2달 이상 밀리는 순간 법적으로는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사정을 설명해 두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가 없어요. 둘째, 장기 임차인이라면 성실 납부 기록이 실제로 법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거래 내역을 잘 보관해 두세요. 셋째, 건물주라면 바로 소송보다는 내용 증명 발송, 조정 신청 같은 단계적 절차를 먼저 밟는 게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즉시 명도? 아니면 2달의 유예?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